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평가 변화와 영향. 최근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능력 평가를 더욱 투명하게 운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화로, 이전에는 단순한 결과, 통보만 이루어졌던 반면 앞으로는 평가의 배경과 판단 이유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일정 기준 이하의 소득과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분야에서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수급자 개개인의 상황은 매우 다양하여 일부는 병원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이며 근로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근로능력 평가는 개인의 구체적인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단순한 기준으로 근로 가능 여부를 결정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도 많았으며 주변 사람들조차 평가 결과를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로능력 평가의 개념과 절차. 근로능력 평가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사람이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지 또는 어떤 범위까지 가능한지를 공식적으로 검증하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와 담당 심사관과의 대면 면접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신체적 상태와 정신적 상태를 평가하여 전일제 근무가 가능한지, 제한적인 시간대나 조건에서만 일할 수 있는지, 혹은 근로가 아예 어려운지를 판단합니다. 근로 가능 판정을 받은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합니다. 자활사업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 수급자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단순 작업이나 사무 보조 업무부터 시작하여 점차 경력을 쌓고 전문성을 키우는 기회도 제공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근로능력 평가가 이루어져야 본인에게 적합한 자활사업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근로능력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떤 근거로 결론이 내려지는지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무릎이나 허리 통증으로 이동이 힘든 사람이 근로가능 판정을 받을 경우 본인의 신체 상태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평가 결과의 의학적 검토 내용과 활동 능력, 평가 세부 사항을 명시하여 어떤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대면 면접에서 신체 활용 능력과 업무 이해도를 어떻게 확인했는지가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변화의 의미와 예상 효과. 예를 들어 60대 초반의 한 어르신이 다리 통증과 혈액순환 문제로 인해 장시간 서 있거나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것은 어렵지만 앉아서 문서 정리나 전화 응대 같은 업무는 가능하다고 진단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기존에는 이러한 세부적인 내용 없이 단순히 근로 가능이라는 판정만 내려졌기 때문에 당사자가 혼선을 겪거나 억울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신체 일부 기능이 저하되었으나 비교적 가벼운 업무 수행은 가능함이라는 식으로 결과가 명확히 안내되므로 자활사업 참여 필요성에 대한 이해가 쉬워질 것입니다. 반대로 근로 불가능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이유가 명확하게 기술됩니다. 예를 들어 고령이면서 중증 질환까지 겹쳐 실질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사람이라면 어떤 의료적 증거를 바탕으로 근로가 어렵다고 판단되었는지 구체적으로 기재됩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본인의 건강 상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의료 지원이나 복지 서비스를 연계받는 것도 쉬워질 것입니다. 정부의 궁극적인 목표는 근로가 가능한 사람들에게는 자활 기회를 제공하여 장기적으로 경제적 자립을 돕고 근로가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집중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평가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으면 신뢰가 낮아지고 제도의 혜택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불필요한 갈등과 오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급자들이 준비해야 할 사항. 근로능력 평가 결과에 대한 세부 정보를 확인하고 싶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시군구청 사회복지 담당 부서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평가를 앞둔 수급자라면 미리 건강진단서를 준비하고 면접 과정에서 본인의 상태를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가 결과가 나오면 세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평가 결과에 따라 자활사업 참여가 제한되더라도 반드시 모든 업무를 무리해서 수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벼운 사무 보조나 근력 소모가 적은 작업부터 시작해 점차 업무 범위를 넓혀갈 수 있으며 건강 상태가 악화되거나 변화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변화가 가져올 사회적 영향. 이번 변화는 수급자들에게 보다 명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근로가 가능한 사람은 합리적인 지원을 받아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가 어려운 사람은 체계적인 보호 속에서 의료 및 생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제도와 근로능력 평가의 변화는 단순한 행정 절차의 개선을 넘어 수급자들의 권리 보호와 자립 지원을 강화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제도 변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본인에게 필요한 복지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나 기타 복지 관련 소식이 궁금하다면 앞으로도 정부정책 채널 TV에서 시장의 주요 이슈와 흐름을 빠르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